줄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 앞으로 어떻게 이 운동을 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08년 6월에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만 6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그 하루같이 흐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정말 아주 오래된 오래된 일같이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아주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세상, 그리고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단 1만 원도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한 것입니다. 어제 그제 한겨레 신문에 난 통계입니다. 지난 5년간 초중고생 사흘에 1명꼴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살률이 광주가 가장 높다, 이런 기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5년간 630명이 죽었는데 가정 문제가 1위였고 2위가 성적 비관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안에도 상당히 그런 불화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그냥 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사교육 걱정 많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재생산하고 있는 이 제도와 또 법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백 회 토론회와 각종의 조사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도 저희는 등대지기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 사업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4년간의 그런 연구 사업 끝에 저희들이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으로 7가지의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입시 사교육비 제로 7대 특별 공약 운동이라고 해서 2012년도 3월에 저희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의 문제, 영어 유치원의 문제, 또 고교 체제의 문제, 내신, 학교 내신 문제, 그리고 대학 입시의 문제, 그리고 대학 체제의 문제, 채용시장 문제, 이 7가지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2022년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 과제들은 동시성도 가지고 있고 또 순차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면서 다음 과제를 또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선행학습, 이 선행학습의 문제는 당장 해결을 해야 한다 해서 바로 한 달 후에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운동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때의 사회의 반응, 가까이는 우리 지금 부소장으로 와 계시는 안상진 선생님도 오셔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정말 이게 가능하냐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그것이 문제라는 것은 다 알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어? 선행학습의 개념이나 정의의 문제부터 우리가 단일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선행학습을 도대체 시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제라고 하고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마다 이 수업 실수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학교는 규제하고 어느 학교는 규제할 수 없는, 규제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과목별로 다 다른 수많은 이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단체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반대했고 전문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대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1인 시위, 수많은 조사 사업, 그리고 이 법률의 모든 문구까지 다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고, 그것을 발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한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올해 2월 달에 드디어 선행교육금지법 국회 최종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발의해서 제정하기까지 만 2년이 안 걸리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교육 규제법은 수많은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저희들의 그 노력, 우리 회원들의 노력, 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함께 되었고, 더구나 이것은 정말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로 너무나 힘겹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정말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 선생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김관 선생님은 저희 초창기부터 저희 운동에 함께 해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알고 지역 등대 모임을 5, 6년씩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 단체가 열심히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등 여러 법률 개선 운동도 적극 찬성하고 저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많은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하는 운동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학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 운동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 아쉬움을 토로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지금 당장 제도 개선하는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매달리지만, 이 목소리, 이 부모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듣고 이 운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속에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6일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비탄에 빠졌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단체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6년 전에 이 아이들의 삶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할까? 정말 국민들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바꿔줘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의하는 마당에 우리는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 고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한 달 반 후에 6.4 교육감 선거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아주 최초로 17개의 교육청 가운데 13개의 교육청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선출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러 분석들을 했었죠. 뭐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고 뭐 이랬던 원인들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주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입시 경쟁에 찌들어서 살다가 아이들이 꽃을 피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것에 우리 30, 40대의 엄마들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입시 경쟁의 학교, 이것들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박쳐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진보 교육감들이 공동 공약으로 내건 첫 번째 입시고통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하겠다, 이 공약을 보고 표를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의 운동을 더욱더 강력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022년까지 우리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했던 7가지의 과제,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했지만 아직 학원의 문제는 여전하니까 학원에서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하고 또 학원 수강 시간 일몰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재정비한 7개를 모두 다 몰아넣은 종합법률 입시경쟁 종식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이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청 평가운동하고 또 부모 약속 운동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저희 지역 모임 대표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정말 잘 됐다, 이거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성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때 당시에 그 울분과 분노가 차있기 때문에 정말 태산이라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운동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하고 또 심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저희 그 열혈 회원들께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돌아보면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일배들이 나타나고 또 이 세월호 특별법은 지지부진해지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7개의 계단을 우리의 지금 마음으로 한꺼번에 뛰어오를 수 없는 거고, 결국 현실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옆으로 펼친 운동이 아니라 아주 집중되고 심화된 운동으로 저희들이 재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탄생했던 것이 시민이 교육감이다, 경쟁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엽서에는 4번째, 5번째 이제 선행교육 규제법 할 때에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시 경쟁을 선행교육은, 선행학습은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인데 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없앤다고 해, 선행학습 없앤다 해가지고 입시 경쟁 없어지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 제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와 채용 시장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와 교사의 실천 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오늘 발족하는 이 운동은 이 3가지의 운동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교육을 하는 학교 사례 바로잡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학교 사례 발굴하겠다. 나쁜 사례 정지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는 지금 멈추는 것,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대안으로 또 더 어떻게 좋은 사례들을 확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째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교육청들이 이 줄세우기 교육을 정말 바로잡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매불망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그 운동이고,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저런 이모티콘을 하나씩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마 이런 이모티콘을 품고 있는 건 아니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뭐 과거에 없었던 일도 사실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작년 봄에 나쁜 광고 찾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의 학급의 그 학급명이 리치 포 더 스카이라는 이런 그 학급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는 학교에 항의도 못하고 개선 요구도 못하겠으니 이것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도자료에 내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학교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저거는 그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로 비상하라는 그 스카이야. 어떻게 하늘을 우리가 S.K.Y.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이 우리 보도 자료를 보고 시정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저걸 바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 봄 또 신학기 때 메가스터디가 그 우정 파괴 광고. 그래서 친구야, 친구가 너의 성적을 대신해 주지 않아,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이제 버스 광고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 상근자들이 이걸 보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우정 돈독히 하는 광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 자료가 나가자 뭐 그 온갖 그 언론사에서 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포스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더니 뭐 학교 앞에 뭐 문방구, 분식점 이런 데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슬기쌤이 시집가게 됐죠. 누구냐고,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들이 여고생인 줄 알고 이랬는데 이미 저쪽은 다
예, 그렇게 해서 이미 다 기원자하고 시집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 장소는 이 근처의 삼각지 성당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예,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건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저기 보시면 우리 아이 상위 1% 만드는 공부 원리에서 민성원 강의를 교육청 주최로 하겠다는 것을 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이 이것을 우리 카페에 올리니까 또 우리 회원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민성원 씨는 우리 단체 저희 대표들과 또 연구원 4명씩 막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고발한 이런 장본인인데,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교육청에 전화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강의 취소를 해버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제 다른 교육청에도 사실 이제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전화 한두 통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참 쉽죠. 예. 우리 백선숙 선생님 그 서울 중랑 지역 모임 등대장인데 올해 이렇게 그 어느 분하고의 전화 통화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학원도 안 다니는 걸로 아는데 되게 아이가 교과 방과후도 안 하고 친한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고 상위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중요 과목은 학원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가려면 지금부터 바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옆집 엄마인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전화 상담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 우리 그 간이 분 우리 백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성적과 무관하게 사귀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과후 수업 대신 집에서 복습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목표로 하든 안 하든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긴 마라톤을 달려야 합니까? 이제 설교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100m 달리기 하듯이 고시생처럼 학과 공부에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뒤는 이런 획일화된 문제에 답 잘 맞추는 아이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요. 선생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이실 텐데 이 시대 같은 어른으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며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예. 임종아 선생님이 혹시 이런 통화를 받으시면은 어떠실지. 이 담임쌤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님, 교사로서 제가 학원 가라고 얘기한 거 정말 부끄럽네요. 어머님 소신대로 아이 잘 이끌어 주세요. 학교 생활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감사해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 경우는 그 부모의 자존심을 지킨 거죠. 네, 부모의 자존심 지키는 거고, 우리가 이 학교 바꾸기 운동을 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고 학교와 교사는 교사로서 또 학교로서의 그 전문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13년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학교에 하지 못하는 가장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혹시 차별 대우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것에서 더 그거는 제가 감수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보아하니 엄마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꼴이 선생님이나 학교가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다는 눈치를 아이들이 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는 이제 이미 포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부당하게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퇴학 처분했을 때 엄마들을 조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그때는 수업이 있을 때인데 토요일마다 정문 앞에 가서 막 집회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 복직하게 됐었고요. 또 파면시킨 교사 한 명 때문에 막 농성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또 그 복학이 아니고 뭐죠? 복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내 하니까 이제 아예 엄마는 그러려냐 하고 이제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린 마음에 불안해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설득할 때 그랬어요.
너 엄마가 동네에서 목욕탕을 가도 물 질질질 흘리면서 목욕하는 사람한테도 엄마가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학교가 아이들을 이렇게 촌지받고 이런 일들에 엄마가 눈 감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만약 그 일로 해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눈치가 있다고 하면은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365일 너를 지킬 거야. 학교에 가서 엄마가 너를 365일 지킬 테니까 너는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이러면서 애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민남 교수님은 이제 교사 등대지기 학교에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땡땡이란 세상과 싸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대신 싸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교사 등대지기 학교에 왔으니까 교사. 그러나 여기에 부모를 대입해도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부모, 그리고 교사가 된 이유,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된 교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분이 정말 포효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희 등대지기 학교에 강사로 오시는 전성은 거창고 전 교장 선생님이 왜 학교는 불행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3개의 연작 책을 쓰셨어요. 불행 시리즈인데, 뭐 교육은 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교육 정책은 왜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뭐 이런 그 3개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다. 부모도 사회도 학교도 모두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교사는 한 아이의 인격 성장을 온 세상의 이익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여기에 부모를 대입해도 사실은 똑같은 한치 의심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거창고에서 일어났던 2가지의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뭐 2번째 것만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원경선 이사장이 원혜영 현재 국회의원 아버지 되시고 풀무원 창립자신데, 이 이사장이 광주에 일주일 다녀온 후 교사들에게 일체 일을 낱낱이 말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토론을 붙였다. 반반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원경선 이사장이 즉각 이 광주항쟁 실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가 죽더라도 교육은 살아야 한다. 학교가 살고 교육을 죽이면 안 된다. 학교가 살자고.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전영창 교장 선생님 계실 때 학생들이 71년 삼선 개헌이 있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창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시위를 했을 때 퇴학 처리하라고 하니까 교장이 거부하고, 그리고 이 원경선 이사장이 있는 이사회가 보호하고 교장을, 이런 그 학교인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줄세우기 입시경쟁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시국과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정말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세우는 정말 그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분 그 전성은 교장 선생님 오실 때 등대지기 학교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이날은 정말 여기 이 강의장을 꽉 메워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 저는 이호덕 선생님을 생존에 몇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쫓아다니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김민남 교수님, 또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손봉호 우리 이사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존에 계실 때 많이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학교, 지금의 교육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바꿔? 라고 하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했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 지금 11,0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그 학교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줄세우기 경쟁 교육, 이것들 다 알지만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어? 저는 앞으로 정말 기필코 줄세우기 교육, 우리 시민이 바꾸고 부모가 바꾸고 교사가 바꾸어서 반드시 여기 보시는 이 수많은 일들 전부 다 여기에 가입표를 칠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이런 무서운 분이 있죠. 예, 우리 오지숙 회원님이신데 5 아이의 엄마이고 세월호 참사나고 46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 4시간씩 가서 저렇게 혼자 1인 시위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렇게 리멤버 0416 멤버들이, 강영희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날마다 열심히 1인 시위를 하시느라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럴 정도인데, 지금 1인 시위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섭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1인 시위가 저렇게 장관을 이룰 정도로 이제 저렇게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6군데 교육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뭐 해경, MBC, KBS 이런데 6군데에 지금 1인 시위를 조직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전문 1인 시위꾼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그때 그 황량하던 광화문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로 들끓는 그런 광장이 되어 있죠. 뭐 지금 현재는 이 세월호 특별법이 멍청한 야당과 그리고 사악한 여당과 대통령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오늘 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정부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깨어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일은 이루어질 거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서화숙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호를 쓰는데 세월호 1년, 세월호 2년 그렇게 쓰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참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황당하다라고 했던 선행교육 규제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나는 저기에 한 사람의 사진에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다 모아보면 이렇게 장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나섬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저는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역사도 전혀 다르지 않고 400년 동안 그렇게 즐기고 즐긴 미국의 흑별차별을 종식한 일도 로자 파크스라는 그 가녀린 흑인 여성 노동자 한 사람이 이 버스에서 백인 보고 앞에 타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고 그냥 앞에 앉아버린 이 사건 하나로 발단이 되어서 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줄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 운동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는 학교 바꾸기 운동과 교육청 잘하기, 교육청 평가 운동 두 가지로 나누고요. 교육청 평가 운동은 교육청들이 이 줄세우기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해서 12월 초에 올해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바꾸기 운동은 나쁜 사례 바로잡고 좋은 사례 확산하는 것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연중으로 하지만 올해 특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1000건 이상 발굴하고 그리고 500건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여러분 이거 기억을 반드시 해내서 내가 저기에 어떤 몫을 할 것인지 오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 줄세우는 학교 사례 바로잡기 운동 쟁점에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교사 고발하는 운동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사 개인의 자질에서 빚어진 문제보다 학교 방침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 교사들의 자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고, 이 운동 시작하면 우리 부모들 반드시 막 그런 문제 계속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부 또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사실관계 명확한 것, 이런 것들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 대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계 규제법 할 때에도 아유 대학 입시가 성적 순으로 뽑고 또 학벌 차별하는 채용시장 여전한데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여전한데 학교의 줄세우 교육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현재의 등급으로 산출되는 이런 문제, 법적으로 허용된 것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이 줄세우기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겠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갈 겁니다. 그래서 윤지조와 송인수조가 8군데씩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전국을 불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은 힘 안 들이고 가볍고 재미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다, 또 발견이 됐다 했을 때는 1단계에 당황하지 않고 가볍고 정중하게 학교에 공문 한 장 가볍게 보내기, 또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전화 한 통 하기. 그런데 안 들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볍게 교육청에 시정 요청 공문 보내고, 그래도 안 들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 항의 방문 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 앞 1인 시위하고 보도자료에 언론 알리고. 뭐 보도자료 내는 거 우린 너무나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이제 재미있게 어떻게 할 거냐, 뭐 패러디, 아까 우리가 광고 패러디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 저와 송인수님 머리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세우기 교육 고민 상담 전화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4291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